미국의 무디스사를 비롯한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다음 달 초까지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용등급이 좀 상향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은 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무디스를 필두로 해서 3대 평가사들이 잇따라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참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 네.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외국인의 동향이 최근 들어서 좀 흐트러지는 조짐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3대 평가사의 한국 방문 그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어떤 수시적인 네. 한국 경제 점검보다는 정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기가 좀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는 대체로 4월, 5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정례 조정회의가 1년에 2번 있는데요. 네. 그런 정례 조정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사실 어제 방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이 문제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독일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도 새벽에 끝난 뉴욕과 유럽 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좀 점검해 드리는데요. 사실 무디스가 어제부터 2박 3일간 내일까지 한국 경제 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최경환 부총리도 만나고 해서 관련된 사람을 많이 만날 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막에 되어 있습니다는 피치사가 이달 28일부터 2박 3일간 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S&P가 1일부터 2박 3일간 해서 한국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데요. 일단 가장 관심 있는 게 무디스사죠. 4월 달 여러 가지 한국 경제 2분기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사실 대부분 다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조차도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디스사가 신용등급의 전망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존의 신용등급이 AA1이거든요. 일본보다 한 3단계 높은 단계인데요. 이 AA1에서 향후 전망 부분을 이렇게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때 배경이 뭘까 하는 이 점을 간단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그렇기 때문에 4월 전망이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 신용등급 문제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좀 상향 조정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내부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돼 있고 관련된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요. 이번 기회에 신용등급이 좀 상향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내심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3대 평가사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따져보게 될까요? 예. 3대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라든가 그다음에 평가기관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대 기관이 일체로 방문합니다는 대체로 기본적인 점검사항, 투자자의 안내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의 어떤 기준은 이렇게 점검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거시경제 위험이라든가 산업 위험이라든가 재무 위험, 요 재무 위험은 뭐냐면 마이크로 정책에서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채무 문제, 그 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 이런 재무 위험을 점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정학적 위험이 점검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월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할 때 상당히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죠. 근데 한국은 재무 건전성에서 국가 채무의 건전성은 3대 기관이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의견을 달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한국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국제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본다면 35%. 우리는 신흥국에 속해 있는 한국의 국가 채무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 안정 수준인 점을 강화해 볼 때 이 점에 있어서는 그게 의심을 겪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대 기관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들이 좀 이렇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무디스는 전망을 4월 달에 조정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등급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좀 기획재정부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KDA 이렇게 가서 한국 경제에 서로 엇갈리는 이렇게 진단과 엇갈리는 전망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의견을 좀 조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피치사
피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계부채 그 질적인 문제, 실제로 위험수위에 도달했느냐 하는 이 점을 그 중점적으로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S&P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양대 기관에 비해서 지정학적 위험 부분을 상당히 좀 중시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보면 최근에 그 북한의 어떤 잠수함에서 미사일 그 발사된다든가 이런 쪽에서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험들이 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에 대해서 투자자의 안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냐 해서 이번에는 S&P라든가 이런 3대 기관들이 국방부도 이렇게 방문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S&P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실 점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 4모도 포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각자 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과연 한국 경제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돌이켜봐야 될 텐데요. 자, 최근 기획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라는 의견은 내놨습니다. 네. 4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안 좋다. 디공포 우려, 또 우리 경제의 경착륙 문제, 경우에 따라서 미들 인컴 트랩, 중진 감정 문제 이런 얘기에 비관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간 상태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워낙 애쓰시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빨리 좀 회복하는 기대감이 반영해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한국 경제에 좀 이렇게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좀 시청자분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과연 느끼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느끼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대목의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그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과 투자,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은 기저효과 이런 걸 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는 사실상 지표상으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탕에서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주열 총재께서도 요새 좀 외면적으로 보면은 이주열 그 총재와 최경환 부총리 간의 경기 진단이라든가 정책을 가져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잘 협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그 총재께서도 4월 달에 그 수정 전망할 때와 달리 최근에 그 경기 회복세에는 확정적으로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2분기를 좀 지켜보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해서 한 달 전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좀 사뭇 다른 그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4월 이렇게 임시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결국은 이제 경제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추경 편성 관련해서 사실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는 그래서 그런지 사실상 그 추경 없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의 3.4% 최근에 전망한 들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되겠죠. 3.4%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아직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달 3, 4분기 수정 전망에서는 2분기의 그 경제 지표가 어떤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성장률은 좀 상향 조정한 쪽으로 바뀌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통화정책의 수장은 사실 경제 지표의 회복되는 모습을 좀 더 확인하고 통화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라든가 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에 반해서 한국은행은 좀 분위기 좀 바뀌었고 낙관적으로 본다면 또 한국은행 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4월과 달리 분위기가 바뀐 것을 이렇게 빨리 바뀌느냐 이렇게 말에 신중을 하기 위해서 좀 분위기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정작 이제 한국 경제 해외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라든가 IB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예측 기관들 우리나라의 LG경제연구소 그다음에 LG경제연구원 정경련에 속해 있는 한국경제연구원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진단이라든가 전망 부분에서 종전에 의지했던 태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좀 시각차가 정부와는 시각차가 큰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든가 민간 예측기관들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가장 보수적인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부에서 제시한 성장률과도 큰 격차를 보인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7월 3, 4분기 진입하고 나서 수정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는 사실 이 방송을 위해서 어제 관련되어 있는 해외 기관들의 몇 개 기관을 좀 통본적인 이례적으로 아주 성장률 낮은 기관과 좀 이렇게
통화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경제 4월에 전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변동시키지 않겠다 하는 이런 3, 4분기 수정 전망에서도 입장을 변경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한국 경제 시각을 좀 보겠습니다. 34개 인베스트뱅크, 이건 좀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 초에 3.5%에서 34개인의 평균치 같은 경우는 3.3% 정도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눈길을 가는 대목이 있었죠. 4월 한 달 내내 한국 경제 성장률의 2% 제시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 기관들 보면 노무라, BNP 파리바, IHS 이코노미스트. 요 IHS 이코노미스트는 뭐냐 하면 비교적 해외 그 기관들이 아주 신속하게 조정하면서 비교적 그 성장률을 잘 보는 기관입니다. 최근 들어 잘 보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 다 한국 경제 성장률 2%까지 그 제시하는 이런 시각을 보였고요. 자막이 다시 한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노무라라든가 이런 네. 기관에 의해서 JP모건과 시티라든가 메리츠 요거는 한국의 증시에 비교적 그 투자 자금이 많은 기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기관들은 한국의 외국인의 그 증시의 자금들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런 기관이라서 JP모건과 시티라든가 메리츠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에서 3.1%를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내놓았던 3.4%의 전망보다는 상당히 좀 낮죠. 그런 가운데 우리 민간 기관은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 경우에 따라서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는 네. 2%까지가 되고 한국은행도 최근의 지표가 좀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4월 전망, 한 달 전이죠. 4월 전망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 종전에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우리 경제 성장이 2%대로 진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책 단계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는 조짐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에서 또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에서는 아직까지 태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최근에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불경기 얘기가 한참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번 3대 평가사들도 이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두 가지 측면일 겁니다. 예. 왜 정책당과 민간기관이 보는 시각은 네. 일단 지속 가능한 기반에 있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때는 네. 정책 당국과 민간 예측 기관이 같이 본다. 제가 이제 옛날에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경제 예측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있었고 또 대우경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동시에 네. 정책 당국과 그다음에 민간 예측 기관과 같이 입잡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지속 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때는 정책 당국과 민간 예측 기관이 거의 보는 시각, 진단과 전망도 동일하다. 이런 문제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사실 계층 간 구조조정 간 이런 계층 간 그리고 기업 간의 양대 불균형 문제, 이 불균형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사실 정책 당국과 그 다음에 민간 기관이 보는 경제 진단과 그리고 전망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 문제는 그렇죠. 항상 경기를 볼 때는 최경환 부총리를 이렇게 탓할 건 아니고요. 진행자께서도 만약에 한국 경제 이렇게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부총리 최고 책임자라면 당연히 지표가 좋은 것으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좀 당위성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경기를 좀 좋게 평가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총리라든가 이런 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조짐이 나오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경제 활력을 좀 끌어들인다 측면에서 경제 부총리께서 좀 경기를 좀 좋게 보는 시각, 그건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국민의 시각과 달리 너무 높게 보면 사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괴리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경기의 모습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와 국민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표들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과는 별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지금의 그 경기 회복, 생산과 소비라든가 투자에서 일부 지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다 신삼주 효과. 이 신삼주 효과는 뭐냐면 저유가 문제, 저금리 문제, 원화 약세 문제죠.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증가해서 자산 가격은 소비의 그 어떤
어떤 그 소비 계수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불로소득의 경과를 가서 사실 같은 소득이 증가해도 임금 소득에 비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그 소비를 좀 부추기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3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면 최근에 좀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43달러에서 다시 60달러로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저금리 문제는 정책 단계에서 1.75%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국고채 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는 그래서 제가 정책 금리와 기준 금리라는 그 구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Paris interest rate와 base rate interest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국민들의 주체가 되는 이런 시장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죠. 오늘 뭐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도 그렇고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요 금리 문제도 좀 올라가는 정책 당국의 금리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분위기고 원화 약세 문제도 최근에 좀 원달러는지 적정 환율인 1,080원 내로 좀 한때 1,137원짜리까지 하다가 지금 1,080원, 1,090원 정도. 특히 엔화에 대해서 원화 강세 문제 해서 요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는 분위기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이게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의 효과 문제에 대해서 네. 부동산 경기가 좀 주춤하다가 좀 이렇게 회복되다가 주춤하는 양상. 그 다음에 주가도 좀 올라가다가 일부에서 2,700, 2,700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2,100선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의 효과라든가 3점 문제가 좀 흩어지는 분위기를 볼 때는 한국 경제가 사실 지금처럼 일부 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구조 문제가 개선돼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네. 입장을 견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부의 효과, 자산값 상승하고 이런 경제복 조짐이라는 것이 성장 기반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히려 우리 경제 성장 기반이 좀 지속적으로 좀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시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한국경제학회라든가 해서 사실 한국의 그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 역시 지금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그 세대 간 문제에서 뭐 이런 문제에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런 문제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하면 이게 근본적인 체력이 개선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시적인 신산저해에서 아니면 자산 가격 상승에서 이렇게 보다는 체력이 강화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보면 사실 그 체력적인 측면에 지속 가능한 역장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좀 악화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막에서 우리가 김현경 PD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서로가 지금 엇갈리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압축 성장한 수출 지향적 전략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수출의 GDP 기여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상징적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정부도 굉장히 그 부진한 상황이다 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경상수지를 밖으로 퍼내기 위한 해외 투자 직접 그 촉진 대책을 아마 다음 달 정도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정부 단계에서 인정하는 시각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노사 문제입니다. 노사 네. 문제. 지금 보면 한국의 노동 문제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국심이 고취되면서 이렇게 좌파라든가 노동당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좌파 문제라든가 이건 노사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센 나라로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지 않는 문제. 이 문제에서 정부 나름대로 노동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4대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 문제를 좀 박차를 가겠다 하는데요. 굉장히 진전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한번 보면 국회 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어제 보면 연금 관련 문제와 웬 뭐 경제 입법과 관련된 문제는 별개로 처리해야죠. 그거 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과 경제 입법 문제 해서 국민들은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재보선상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데 그걸 연계시켜가지고 경제 입법도 마치 뭐냐 이게 당리장작 싸운 것처럼 비춰져서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저실한 경제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한국 경제 지속 가능한 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경제 내부적 문제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기업 외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 리얼 텍스라는 표현을 쓰고 카이자이 텍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기업의 본질적인 비용 부담 이에 나오는 세금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부금을 내라 뭐 해라 뭐 명목을 했지만 결국 세금 성격에 갖고 있는 이런 쪽에 그 경제 외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최근에
일부 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날에 대해서는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좀 종합적인 활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 0%대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지금쯤은 엇갈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경제 주체들의 어떤 활력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 활력 지표에서는 우리가 보면 통화 승수,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어쩌면 오늘은 좀 이렇게 사실 그 5만 원권 세는 속도가 김연경 앵커께서 자료 화면을 좀 속도가 굉장히 느릿느릿한 장면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화 승수라든가 통화 유통 속도가 이렇게 썩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종합적인 활력 지표에 해당되는 소비자 물가 보면 엊그제 발표했습니다는 4월에도 0.4%, 작년 12월 이후에 0%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네. 저희도 한국에 있을 때 이게 추계해 보면 가중치가 높은 것이 담배값 문제거든요. 담배값 인상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경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보다도 우리 물가 수준이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체로 보면 지금 2% 인플레 타겟팅이 이렇게 해서 그동안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 활력이 1인당 GDP가 지금 28,000타도 그들 국가들은 48,000타가 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사실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제 조로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의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34개 인베스트뱅크들의 올해 평균치가 0%대 하향 조정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과 함께 종합적인 활력 지표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역시 올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디공포에 대한 우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때 있습니다. 예. 결국 이 3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길은 경기가 좀 확실하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대책은 나오고 있죠. 네. 최경환 경제팀에서 아마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최경환 부총리께서 나름대로 역대 부총리께서 가장 발에 걸어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애쓰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애쓴다 하는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대책을 많이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정부의 그 대책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번에 영국 총선 결과가 사실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영국 총선 결과가 한국 경제 시사점 이것이 총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들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선거의 기간에 들어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뭔가에서 그동안 아베노미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있었었는데요. 이걸 영국의 총선 결과에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공론화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정부가 경기를 엇갈리는 한국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 그런 대책은 이미 다 나올 때는 나와 있으니까 총선 결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편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공통적 시각이다 볼 때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 당국이 경기 회복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결국 그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지표들의 대표성을 많이 잃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표들이 평균 수준 내지는 중위값, 최빈값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계측이 아주 양극화되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하나의 경제권이 된 상태에서 오면 정저처럼 GDP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경기를 대표성 지수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잃지 못한다.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캐머런 정부가 국민의 경제 성과를 해서 가장 중요한 국민 편에서 경제가 지표를 중요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이 혁혁하게 개선된 것. 이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재정 기축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다 하더라도 네. 국민이 성과가 내주고 내 생활이 개선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표를 밀어주는 이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목은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총선이 있고 그랬습니다는 아마 여러 가지 정당과 관련돼서 우리 국회에 관련해서도 당신 입장에서 공치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사실 경제 생활을 편하게 해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신분들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런 과정에선 국민들이 경제 생활을 좀 해줘야 된다. 경제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국민 편에서 속속들이 처리해 주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당신네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표심을 얻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 영국 총선 결과에서 바로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시경제 목표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당이라든가 좌파 계열이 많이 그 선거 표심에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보시죠. 힐러리 같은 경우도 좌파의 클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아주 단도직입을 하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그러니까 힐러리라든가 이런 이게 대통령 후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네. 자 당신의 표심을 생각해서 밑에 자위계층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하위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표심을 얻어가는 이런 목적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정작으로 중하위계층들도 좌파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 내 팔부터 길어야 된다. 당신 잘못 읽고 있어. 하는 것을 원스트리트에서 아주 단도직하는 모습 보는 이번 영국의 총선 결과와 함께 한국의 그 국회라든가 이런 데 많은 그 시사점을 중요히 두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가치에서 가치 판단이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의 그 캐머리 정부가 승리했다는 지금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인터넷에서 표심을 좌우하는 것이 청년층이거든요.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때 청년층이 액면그대로 분배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좌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당신들의 고용사정을 증대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시키는 쪽에 집중 노력했던 것이 이번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아마 이런 쪽으로 좀 다 수정되지 않겠느냐.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국 경제를 좀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무디스사가 어제부터 이 국가 신용등급,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연례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무디스사, S&P사라든가 피치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안팎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